더 이상의 국어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명품 국어를 이끄는 연암국어학원의 원장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가장 어려운 작품 가사 반동들곡 때문입니다. 자, 물론 현장 강의에서 또한 여러분들 학원에 직접 오셔서 하는 모감 수업 때 반동들곡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느냐? 자, 수학을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 또는 영어 공부하다가 머리가 막 뜨근뜨근할 때, 또는 잠이 오지 않거나 반동들곡이 잘 외워지지 않을 때 필기 시간을 못 드립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외울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자,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또 들으시면서 약간 뇌를 쉬시게 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동들곡 가사입니다. 가장 최고로 어려운 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가사란 음문의 형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과 4, 5의 음모율을 가지고 있죠. 자, 또한 산문의 내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음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장르. 자, 바로 가사. 가사 중에 가장 어려운 작품, 송강정철의 반동들곡. 그거 시켜볼까요? 무섭네요. 자, 들어갑니다. 강호의 강가호수라고 보지 말고 자연 전체로 보시면 되겠죠? 강호 자연의 명이 깊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명이 깊어서. 자, 우리 알고 있는 한자성어 연안개, 안개와 노을을 사랑하는 보질병, 연화보질. 개천과 노을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천성고황이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중립. 자, 정철이 처음 있었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정철의 반동들곡은 기행가사예요. 떠돌아다니는 기행문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행가사다 보니 여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자, 중림은 지금의 창평입니다. 전라도 창평에서 중림에 지내고 있었는데, 자,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나무 숲이겠죠? 관동 800리에 앞으로 정철이 임금님께 다스리라 라고 명을 받은 관할 지역입니다. 자, 왕께서 관동 800리를 다스리라는 방면을 맡겨주시리라는 뜻입니다. 자, 방면은 방면지 임무입니다. 왕이 무언가를 시키기 위한 다스림, 누구 어디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동 800리를 다스리라는 임무를 왕께서 맡겨주시니까, 자, 이쪽으로 보도록 할까요? 와우, 옵스, 성은 임금님의 성스러운 은혜야 가디로 갈수록 만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님 땡큐. 연추문, 자, 경복궁에 있는 문 이름입니다. 연추문을 들이달아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달려가서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임금님께 이수의 뇌물혐의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유배를 갔었던, 아주 안타까웠던 임금님에 대한 짝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정철한테는 관동 800리 강원도 지역을 다스리라는 그 임무만큼 행복한 임무겠습니까? 자, 연초문을 너무 기분 좋아서 달려가서 경의 남문을 바라보면서 기행문의 3대 요소, 여정, 장소, 견문 보고 들은 건 감상 느낌이죠. 그 중에서 견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전개가 굉장히 빠른 느낌이 올 겁니다. 속도감이 있으면서 또한 경쾌한 느낌이 보여질 겁니다. 자, 계속 하직하고 물러나니. 자, 부사하고 없어서 어디에 하직하는지 모르겠다. 왕께 이런 뜻이겠죠. 왕께 감사하고 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 쉽게 말해서 마패입니다. 마패. 옥절을 탁 차고 관찰사라는 관동 800리 지역의 대장. 옥절을 차고 앞에 섰다 이런 뜻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평구역에서, 네, 평구역 역시나 관동별곡은 기행가사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여정입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러분들 여권제라고 들어보셨죠? 자, 말을 갈아타는, 지금으로 따지면 휴게소라고 할까?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자, 또 다른 여정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경기도 끝에 있는 지금의 여주입니다. 자, 여주로 돌아드니. 다 장소와 이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강은 어딘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흐르고 있는 강. 성강은 어디냐? 도착을 했나 봅니다.
치약이 여기에 있구나. 자, 강원도의 옛날 명칭이, 강원도의 원주의 옛날 명칭을 치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치약산도 있습니다. 자, 치약산, 원주에 있는 치약산이 여기로구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차피 여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정철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겁니다. 소양강 날인물이 느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자, 정철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한자로 하면 연분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으로 세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부분.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소양강입니다. 소양강. 두 번째, 자, 미리 배고편이죠. 두 번째, 삼각산입니다. 세 번째, 목명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분지정에 대한 세 파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 암기.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과연 어디로 간단 말인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양강은요, 황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양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한양 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우리는 임금님을 떠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소양강에 흐르는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 궁금한 게 아니고 임금님이 그립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연분지정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신 거북의 고신 외로운 신하. 나라를 떠났다기보다는 아마 임금님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가 백발, 흰머리, 요거는 걱정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갑자기 르르스를 들어가겠죠. 흰머리가 하도할샤자 하다. 여러분들 아래아가 찍힌 하다는 행하다. 그냥 하다가 찍힌 요 글자는 많다란 뜻이죠. 그래서 임금님 곁을 떠난 나 신하, 외로운 신하인 내가 걱정 때문에 흰머리가 많아졌어 이런 뜻입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 태평함에 대한 걱정에서 한자성어로 우국지정입니다. 자, 나라에 대한 걱정에 관련되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게 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병자호란 때의 나라의 걱정, 이정환의 비가 십수 등등등등 많겠죠. 정상 수업 시간에 배웁시다. 동주입니다. 동주, 지금의 강원도 철원입니다. 동주에서 플러스 1이네요. 자, 예전에는 조사가 다양하게 없었다 보니까 부사격 조사 어디에를 2로 대체해서 자, 이중목을 합쳐져서 동주이라고 되겠죠. 철원에서 역시나 여정이네요.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서 잠을 잘 못 잤다는 뜻입니다. 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옆구리 측자. 자, 잠을 잘 못 잔다 걱정 때문에 전전반측이라는 한자성어로 볼 수 있죠. 동주에서 잠 못 자고 밤을 겨우 새어서 북간정의 여정입니다. 북간정에 올라가니 정자로 끝나면 앞으로 정자입니다. 북간정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아마 어떤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삼각산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각산은 지금의 한양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성을 하셔야 되겠죠? 북한산 보기 위해서. 자,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 북한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하나면, 어쩌면, 웬만하면 베리로 다 보이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자, 그 말은 결국 너무 임금님이 그립다 보니 임금님이 계신 곳 한양에 있는 산 북한산이 보일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연분지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고편 들으셨죠? 자, 소양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산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목명 남아있을 겁니다. 자, 세 개가 차례차례 나오게 될 거예요. 끝났고 궁합대벌터에서 자, 궁합대벌터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궁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의 왕의 오자터에 도착을 해보니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 쓸쓸해.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무성하고 그곳에는 까마귀와 까치만 구슬프게 울고 있더라 이겁니다. 궁의 왕이 대벌터에 오니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개고 있으니 어떡해. 까마귀와 까치가 슬프게 지저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화자의 슬픔을 조금 더 높여주네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혹은 반대로 보여준다, 혹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시적 정서를 보여준다, 은근히 등등등등.
의의법이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화자의 정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적인 어떤 서적성을 높여주는, 부각해주는 그런 소재, 객관적, 상관불, 까마귀와 가치가 나왔습니다. 서글프겠죠? 자, 번창했던 그 나라 궁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쓸쓸하게 새만 울고 있더라. 맥, 보리, 빼어날 숫자, 쥐, 탄 해서 보리가 빼어나게 나니 탄식한다. 번창했던 나라가 망했다. 자,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이런 느낌이 느껴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보겠습니다. 볼게요. 천고의 흥망을, 자, 까마귀와 까치한테 이야기를 걸어봅니다. 까마귀와 까치야, 너희 천고, 천년이라고 보지 말고 오랜 세월의 흥함과 망함을 너 아니? 모르겠니? 자, 이렇게 물어보므로써 아마 감정의 교감을 원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회양 내 이름이 강원도의 해양 땅에 도착을 했나 봅니다. 자, 중국의 해양 땅과 이름이 똑같은 강원도 해양. 해양에 너의 이름이, 자, 강원도 해양 땅이 있고 중국에도 해양 땅이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땅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나도 정치를 잘했던 급장류라는 선정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급장류라는 선정관, 정치를 잘했던 선정관처럼 나도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싶겠죠? 그죠? 자, 해서 회양이라는 땅, 너의 이름이 마치 같구나, 무엇과 같을까요? 중국의 급장류가 잘 다스렸던 회양 땅과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급장류처럼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 급장류의 풍채를 진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급장류가 행했던 좋은 정치, 선정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급장류의 좋은 풍채를, 즉 선정을 고쳐, 옛글에서 고쳐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아니 보고 싶으냐? 이 말은 나 급장류처럼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영준이 무사하고, 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 좋은 정치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잘 다스렸나 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핵심지역 관내 영준이 강령하니 무사하고 사고가 없고 은근히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영준이 무사하고 시절이 계절입니다. 계절이 3월 일째 화천 시내길이 우리 꽃이 피어있는 요 내깜바 봅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산으로 뻗어있구나. 자, 금강산의 풍악산. 금강산은 사계절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복내산이나 개골산이나 금강산이나 풍악산이 있는데 지금 봄이라는 3월달이기 때문에 봄은 이름은 금강산이에요. 왜 금강산으로 말하지 않고 가을의 이름이 강풍이 너무나 뛰어난 풍악산으로 이야기했을까? 바로 금강산이라는 이름보다는 풍악산이라는 이름이 더 이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철이 얼마나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또한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하고 싶었던 미를 탐하는 판미적인 성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 쪽으로 뻗어 있구나. 정철이하고 우리 여행 장비, 여행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장비를 다 깔치고 돌 오솔길에 막대기를 짚고서, 막대기 대나무 지팡이겠죠. 죽작망해 집신이라는 뜻입니다. 죽작망해라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되죠. 자, 그래서 자, 어디를 갔을까? 백천동을 곁에다 두고서, 자, 백천동은 여정이에요, 견문이에요? 바로 견문이겠죠. 지나갔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정이 아닙니다. 백천동을 곁에다가 두고서 만폭동, 폭포가 만 개나 있는 동네요? 그래서 추리합니다. 폭포가 굉장히 많겠구나. 얘는 여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폭동에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폭포를 묘사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은같은 무지개, 같은 이니까 직유법이죠. 옷같은 용의 꼬리, 같은 이니까 직유법입니다. 자, 이 무지개는 폭포를 비유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유법이에요. 자, 은유법, 직유법, 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꼬리. 자, 두 문장이 대꾸법으로 이어져 있죠. 은, 무지개, 옷, 용꼬리. 자, 이 네 가지가 다 폭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섞어돌면서 뿜어내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심리에 잦아들었으니 시각자가 삼각형이네. 심리까지 2km, 4km, 4km까지 울려 퍼졌으니 자 다소 과장법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우르릉쾅쾅 소리가 웅장한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리니 계속 들을 때는 우레였는데 자 아까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났었죠? 들을 때는 우레 소리, 천둥번개 소리 같았는데 보니까 눈이로구나. 청각과 시각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멀리서 들었고 보는 거는 가까이서 보셔야 되겠죠. 원근법 중에 원에서 근으로 이동을 했어요. 계속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하기, 신선의 학이 새끼를 치고 있는데 자 또 다른 여정, 새로운 여정이 나왔습니다. 금강대 맨 위층에 학이라고 하면 될걸 왜 선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정철이 가지고 있었던 도교적 심선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철은 유교도 물론 중시했지만 굉장히 도교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불교를 제외하고 두 가지 종교를 다 좋아했나 봅니다. 자, 맨 위층에 신선의 학이 새끼를 치고 있으니 이때 학들이 깼나봐요. 뭐 때문에 깼을까요? 춘풍, 봄바람 소리, 옥벽성,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 소리에 학들이 첫 잠을 깼는지 됐습니까? 자, 학들이 날아오릅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정틀이 생각했을 때는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 소리 때문에 깼는가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호의 현상이 자 흰 호자, 옷의 자, 검을 한자, 치마, 상자 호의 현상이 반홍, 허홍에 솟았더니 자 이 호의 현상은 옷으로 빛냈는데 여러분 시계 유관순 우리 열사 유관순이 입었던 그 옷처럼 자 학들의 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학은 위에는 깃털 때문에 하얗고 다리는 까만색 스키니 옷을 입은 것 같지? 그래서 그거를 비유한 게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라고 빛낸 학입니다. 자 그래서 학을 약간 의인화시켜서 옷차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학들이 허공에 솟아 떴습니다. 나를 반기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서호의 옛 주인을 이게 누굴까 친구들? 서호, 서쪽 호수에 있었던 결국은 신성이 됐던 처사 바로 그 유명한 인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포는 서호라는 지역에서 탈속적이고 깨끗하고 자연친화적 사고를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시 못 썼겠죠. 자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예쁜 꽃과 결혼을 했습니다. 인포는 나는 부인이 필요 없다. 이 매화가 내 부인이다. 또한 나는 자식이 필요 없다. 이 날아오르는 이 학들이 나의 자식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며 결국은 신성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동교적인 신선사상에 심취해 있던 정철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포가 좋았겠습니까? 인포, 서호의 옛 주인을 결국은 이 서호의 주인이 인포는 누굽니까? 정철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화자 자신입니다. 서호의 옛 주인 인포를 반겨서 넘실거리는 듯 하는구나 이겁니다. 되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학과 내가 하나가 돼 있다 이겁니다. 되죠? 자 그래서 무라 일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 요 부분이고 재밌었습니까? 뒷부분 계속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사실 요 앞부분의 서사 부분보다는 뒤로 전개된 부분이 훨씬 더 어렵겠죠? 그죠? 기대하세요.